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만 이제 좀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격을 하고 지금 영업을 하거나 그러고 계신 분하고 지금 이제 공부 진행 중이신 분만 좀 구별을 해볼게요.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요. 아유,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 왜냐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는 지금 창업을 하신 분들을 이제 위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이름은요, 박성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제 이름을 치면 나오는 정보는 거의 99.9%가 이제 저에 관한 이야기고요. 딱 한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저보다 이제 10살 어리신 분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3시간 동안에 지금 이제 창업을 해서 지금 이제 또는 창업을 할 분들을 위해서는 이 3시간 안에 상가 중개 실무가 얼마나 쉽고 편한 건지를 이제 이해를 해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제 시험을 합격을 해서 상가 시장에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충분히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상가 강의료가 되게 비싸요. 근데 비싸고 굉장히 깊이 공부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깊이 공부하고 돈을 많이 지불했으면 내가 상가 지역에 가서 바로 창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왜 그 비싼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창업을 못 할까?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공부를 안 해도 될 것을 너무 깊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많이 아는 것보다는 중개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내가 중개사고 유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개사고 유형을 알게 되면 내가 방어할 수 있는 기법이 생기죠. 이게 원래 이제 특약실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약실무가 거창한 게 아니고 이 계약을 진행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방어하기 위한 특약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가 매매 계약에 이제 꼭 쓰는 게 현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이면 딱 그걸 쓰는 거거든요. 그게 관행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실무 교육에서도 바꿨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매수 의뢰인들이 자기들이 다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러면은 자기가 알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해줬다 안 해줬다 따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특약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보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제 매수자 또는 매도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관계와 그 다음에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다 인지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이렇게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몰랐다, 현장을 방문 안 했다,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의뢰인들이 진짜 마음에 들어갖고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계약하고 집에 가서 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잘못했네 이러죠. 그러니까 그 다음날 와서 계약 파기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려고 할 때는 이유를 대야 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안 했느니 불법 건축물인 걸 갖다가 나한테 설명 안 해줬느니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계약 파기가 안 되면 어디 가요? 구청 지주과를 이제 민원을 넣죠. 요게 일반 지금 의뢰인들의 그 행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한 방에 그냥 보내는 기법. 그게 이제 특약실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약실무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그러면은 중개사고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상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뒤에 있는 책은 계약 특약실무 책인데 제가 이제 책이 2권입니다. 그래서 이 상가 중개 종류별 이제 계약서 작성 실무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화 되어 있는 거고 계약 실무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책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상가를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상가 중개 실무급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자,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가 중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사고 유형을 요걸 알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엊그저께 이제 그 식품 그 반찬 가게를 하시는 분이 그걸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상가 중개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그 반찬 가게를 하시던 분이 새로 하는 사람한테 이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영업권을 양도할 때 확인해야 될 것들만 다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빠뜨리죠. 그래서 그것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다 그러면 절대 실수하는 법이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를 실제로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렇게 매뉴얼화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절대 빠뜨리고 설명 안 한 게 없겠죠. 거기다가 그 사항에 따라서 특이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그건 완벽한 거죠. 그럼 나는 이 중개 사고 유형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서울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 요게 원룸 오피스텔이에요. 원룸 오피스텔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그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관광 호텔로 요렇게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러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자겠죠. 매수자가 오피스텔 이걸 통째로 사가지고 이렇게 관광 호텔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바꾸는 게 뭐겠어요? 이게 용도 변경이겠죠. 용도 변경이 가능하면 되는 거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용도 변경이라는 것은 자, 이 건물을 이렇게 바꿀 때만 용도 변경에 관한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반찬 가게를 그대로 내가 반찬 가게를 인수할 때는 용도 변경이 이렇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구별할 줄 알아도 이미 상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공인중개사가 이거 몇십억짜리 건물을 자, 중개를 하면서 확인한 건 뭐냐면 건축사한테 물어봤대. 용도 변경이 되느냐. 그죠? 용도 변경이 되느냐 그러니까 된다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당연히 오피스텔이 관광호텔로 되겠죠. 용도 변경이. 근데 세부적인 검토는 당연히 안 했겠죠. 자, 세부적인 검토를 하려면 관광호텔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시설 기준이 변경이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시설 기준을 이렇게 시설 기준으로 바꿀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나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쓰고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자, 용도 변경이 필요할 때는 그거예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변경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죠. 근데 여기에 주차장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계단이라든지 방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설치해야 될 때는 그럴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컨설팅 영역이거든요. 컨설팅이에요. 만약에 단순 중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오피스텔을 여기로 용도 변경해 주려면 내가 뭘 정확히 알아야 돼요? 관광 호텔에 관한 법률하고 시설 기준을 완벽하게 습득한 다음에 그게 바뀌어지는지 바뀌어지지 않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한 다음에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아직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특약을 하나 넣으면 되겠죠. 그죠? 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매매 가격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이 소요가 될 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처럼 손해배상을 안 해주고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협상할 때부터
된다, 안 된다라고 확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1차적으로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 관광호텔이라는 법률에, 요걸 이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시설 기준에 적합할지 안 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게 이제 학원 건물이에요. 아예 이제 이렇게 학원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전부 다 학원들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여기 이제 학원 건물이라서 학원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매물로 나왔어요. 학원 건물이. 그러니까는 내가 중개업하다가, 야, 학원 잘 되고 있고, 저걸 매수를 해서, 요걸 매수를 해서 내가 학원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돈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고 누굴 끌어와요? 투자자를 끌어온다. 투자자를 데리고 와서 저 학원 매물로 나왔는데 저걸 사자. 그죠? 그래서 저기다 학원을 하면 수익이 엄청 좋다. 아니면 독서실을 하면 수익이 좋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공인중개사를 믿고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학원은 아까처럼 학원 하던 걸 내가 그대로 인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던 걸 그대로 넘겨오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영업승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승계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은 내가 이 학원은 폐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새로 학원을 갖다가 등록을 해야 되겠죠? 학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럼 학원 등록을 할 때는 이 건물의 시설 기준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이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학원 조례에 의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기준을 못 맞추면 등록이 안 되겠죠. 등록이 안 되고 학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 중개업자가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단순 중개 형태로 한 거예요. 그럼 컨설팅을 할 때는요, 우리가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컨설팅 수수료를 받아요. 컨설팅 수수료는 최하 5% 정도로 받아요. 컨설팅 수수료는요. 근데 중개 수수료는 0.9%로 받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그 권리금에다가 이제 권리금을 더 업을 해가지고 권리금. 근데 우리가 중개업 할 때 굳이 권리금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상가지역에 가면 상가지역에서 성공하려면 무조건 권리금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미 권리금 작업을 할 수 없을 만큼 돼 있어요. 내가 괜히 권리금 작업했다가 나중에 양수자한테 그대로 토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중개 수수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상가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뭐냐면, 문제는 내가 이렇게 이제 그 상가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이죠. 임차인들이 월세 안 내는 거. 그 다음에 연체돼갖고 야반 도주하는 거.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지역에 있는 임차인들이 월세 안 내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처리해주는 거 우리 중개업자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 부분요. 왜냐면 그 계약 체결 이후 문제죠.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그 중개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가 실력을 갖추고 매뉴얼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어느 건물 그 사장님, 건물 그 주인한테 그걸 제시하면서 그 물건들을 전속으로 내가 받아서 중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개업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인들이 굉장히 피곤해 하는 걸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기법.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건물 그 주한테 그 물건을 독점권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강남에서 강의를 하면서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니, 왜 상가지역을 석권을 못 하냐. 이 책에 있는 이 특약사항들을 다 건물주를 찾아가라. 그래서 건물주를 찾아가서 건물주가 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굉장히 머리 아팠던 것을 소송 안 하고도 한 방에 해결해 드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 건물 전체를 나한테 전속으로 맡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맨손으로 가면 안 되죠. 그 계약서를 만들고 그 계약서에 특약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폼을 쓰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건물주한테 물건 개발이라는 거예요. 물건 개발. 그래서 그 과정만 이제 설명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 중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인데, 자, 이제 매도자겠죠. 매도자 또는 임대인. 아까 반찬 가게 양도하는 것처럼 이제 영업권 양도인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의뢰를 해요. 처분해달라고, 임대해달라고, 이제 권리금 받고 넘겨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하겠죠. 그러면은, 자, 막막하잖아요. 막막해요. 그러면 우선 중개업자는요, 의뢰를 할 때 물건 접수를 잘 해야 돼요. 물건 접수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물건을 받을 때 필요한 정보를 거기서 다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건 접수장이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걸 보고 다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물어볼 게 있고 안 물어볼 게 있어요. 계약의 유형에 따라서 그것만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창업하는 사람한테 승계 창업하는 사람한테 물어볼 걸 물어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반찬 가게죠. 반찬 가게를 넘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찬 가게가 그대로 임차인의 지위, 영업자의 지위가 그대로 양도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런 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반찬 가게의 업종이 양도될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영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느냐. 자, 요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러면 이 승계 여부는요,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보자가 뭘 알겠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반찬 가게에 영업자 지위 승계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된다 그러면은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미장원이에요, 미장원. 자, 미장원은 영업자 지위 승계가 될까 안 될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노로 온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장원은 지위 승계가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중개를 하면 좋겠지만 내가 다 알고 할 수는 없죠. 이제 초보자인데. 근데 이 초보자도 전문가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물어볼 것만 물어보면 돼요. 물어볼 것만. 자, 그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으면 쉽죠. 그죠? 그래서 상가가 쉬운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 걸 물어보는 게 뭐예요? 접수 단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접수증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상가 무진장이 쉬워요. 자, 두 번째는, 자, 찾아오겠죠. 매수자가 찾아올 거고, 임차인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이 오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물건을 구하러 와요. 자, 아까 내가 반찬 가게를 물건을 받아놨어.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반찬 가게를 하러 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정확히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들어봐야 되겠죠? 자, 기본이 이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업종에 그 자세한 걸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들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갖다가 컨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에 성사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개업자는 뭐냐면 물건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 물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수자가 오면 이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저게 딱 맞다 그러면 그걸 딱 소개시켜가지고 바로 계약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원칙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요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찾아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개발해야 되겠죠? 물건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처럼 내가 전문적인, 그 다음에 임대인들, 머리 아픈 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과 모든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서 물건을 만드는 작업. 자,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무조건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극적이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은 중개업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물건을 개발을 할 때 내가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 뭐냐면 우리가 여러 컨택을 하다 보면 특수한 계약이 되게 많아요. 특수한 계약이. 그러면 그 특수한 계약을 내가 계약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제일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요 사거리 땅이, 요게 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거예요. 요 토지가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군침을 삼킬 수밖에 없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갖다가 자동차 외제 자동차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다가 외제 자동차 판매점을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한테 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좀 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여기다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다가 뭐 한 10년 쓴 다음에 건물을 통째로 다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계약은. 그럼 이런 건 임대차 계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왜냐면 토지 임대차 계약만 가지고는 못 쓰는 거거든요. 왜? 요 위에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나중에 건물 지은 사람들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럼 골치 아프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절대 그걸 안 줘. 그래서 제가 바보다 그랬거든요. 그 중개업자한테. 그 중개업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의뢰를 했어요. 요걸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토지 소유주가 건물, 그러니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저걸 토지 임대를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 못하면 중개업자 뭐 하고 먹고 살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 해결해 드린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제 카페 있죠. 박성원의 혼한 세상인데, 저는 이제 제 회원들뿐만 아니라 항상 저한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다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중개업을 하다가 막혀가지고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저한테 미리 전화를 주시면 그러면은 하나하나 풀어서 해드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업 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고, 저도 이제 중개업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재테크 강의들을 해서 경매 강의, 재개발 재건축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법 공인중개사 세법 과정도 하고 다 했는데, 이번 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떠나가지고 굉장히 쉬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못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또 하나가 있죠. 뭐냐면 상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렇게 중개를 해갖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했더니 당사자들끼리 만나가지고 직접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버리는 게 거의 전부예요. 이게 상가시장에서 제일 심해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매도자한테 신뢰관계,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쌓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만이 이게 제3자가 와서 끼어들기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법은 또 엄청난 기법이 있거든요. 중개수수료 안 주고 계약을 하는 방법. 그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오픈이 돼 있어요, 실제로. 중개수수료 안 주고 계약하는 방법이 소송을 해도 못 받아가게끔 만드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쪽하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전속계약 형태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야만이 내가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매수자를 찾아오도록 하면 안 되죠. 아까는 이쪽으로 물건을 개발하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물건을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광고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모르면 계약 성사 못 시키죠. 그러니까는 저쪽에 의뢰인이
자, 실력이 없구만. 다른 사람한테 내놔야지.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건도 잃고, 수입도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하는 행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창업을 할 때 많이 배우는 게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것, 뭐 SNS 광고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카페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활용하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실무에서는 이 중개업자들이 그거 거래 정보망만 가지고 있죠. 거래 정보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맨날 오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을 들어온 게 누구야? 네이버라는 대형 포털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자기들이 이거 대신에 광고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 매수인들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갖다가 받았으면 광고를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광고를 했는데 나만 봐요? 다른 사람들도 다 보죠? 그러면은 안 뺏기려면 나만의 특수한 기법들을, 특수한 지식들로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물건을 지킬 수 있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똑같이 물건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이제 하신 분들은 내가 왜 물건 개발을 못했을까? 그거하고 나는 물건을 있는데 왜 맨날 계약을 못했을까? 이 두 가지를 꼭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창업 컨설팅이죠. 왜냐면 남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나는 돈을 못 벌까? 왜 못 벌겠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중개업 시장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당히 많은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개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폐업을 했죠. 그건 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중개업 하시는 분은 한 달에 1,000만 원씩은 무조건 벌어요. 지금도. 엊그저께는 그 6억 5천짜리 이제 상가 건물을 양타를 쳤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상가 건물이죠. 상가 건물이면 그분이 상가를 전문으로 하느냐? 아니에요. 상가 전문 안 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와 관련된 거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중개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중개사고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사고 유형은 크게 교재를 볼게요. 1페이지에. 자, 1페이지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영업허가 신고 등록 거기다 밑줄 그어야 돼요. 상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영업허가 신고 등록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처럼 상가는 신규 창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승계 창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가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임차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게를 얻으러 오는 거죠. 그죠? 임차인이 가게를 얻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임차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일까요? 전문가가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저 부동산 사무실에 와갖고 호프집 이제 하려고 뭐 치킨집 하려고 하는데 좋은 자리 있으면 소개해달라는데 그 사람이 호프집 치킨집을 해본 사람일까요? 안 해본 사람일까요?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안 해본 사람들은요 안 와요. 다 해본 사람이 와요. 자, 이 사람들이 뭐다? 전문가다. 전문가다. 우리보다 훨씬 더 전문가다. 이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룸사롱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룸사롱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다 해본 사람들이 와요. 해본 사람들이 와요. 자, 그러니까는 아까는 물건을 받을 때 필요했지만 이 사람이 왔을 때도 같은 물건을 찾아주려면 필요한 거 딱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필요한 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만 사고가 안 터지거든요. 자, 이 사람이 창업을 하는데 신규 창업을 해요. 그러면 이 신규 창업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나중에 중개사무소 이제 차리면 기존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인수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전혀 빈 그 가게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권리금을 주는 거예요. 자, 권리금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까요? 권리금이라는 게요. 자, 그래서 신규 창업을 공실일 때 하고, 여기 임차인이 있을 때 하고, 그죠? 여기도 임차인이 있을 때 하고, 여기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이야기해 볼게요. 중개사무소. 창업을 할 거예요. 이제 시험을 합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업무 보증을 가입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창업을 하러 가죠. 그러면 우리가 초보자니까, 중개업은 초보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꼭 물어보죠. 그래서 저 자리가 장사가 되냐 안 되냐 꼭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죠. 그것은 상권 분석이에요. 그래서 상권 분석은 이미 누가 하는 거예요? 임차인들이 하고 오는 거예요. 중개업자가 상권 분석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중개업자가 상권 분석을 해주면 와서 장사해야 하네요? 안 해. 좋은 자리라 그러면은 권리금이 비쌀 거 아니에요. 그죠? 안 좋은 자리면 안 하거든요. 그래, 중개업자는 상권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상권 분석 해주면 절대 계약 못 해. 이 사람이 스스로, 요게 이제 창업자겠죠? 이 사람이 스스로 다 상권 분석을 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제시를 해줘도 자기가 알아서 상권 분석을 다 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 계약률이 완전히 떨어져. 그러면 상권 분석을 해줘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년퇴직해가지고 이제 호프집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죠. 그건 뭐예요?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업무예요. 교육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상권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시설 기준은 어떻고, 인허가 절차는 어떻고,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이건요. 자, 그런데 중개수수료 받으면 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죠. 그거 이렇게 많이 해주고 중개수수료 받으려면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차인으로 오는 사람들, 즉 창업자, 예비 창업자거든요. 이 창업자들이 실제로 초짜냐, 초짜가 아니냐, 그것만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개사무실에 오는 예비 창업자들이 절대 초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해본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만 와.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 사람,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 공실을 하게 되면요. 공실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실에 내가 중개사무소를 낼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건 권리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인이 바닥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주인이 받는 거죠. 소유자가 바닥 권리금을 받는 경우는 있지만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업자가 확인해야 될 게 뭐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중개사무소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등록이 되느냐. 등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근데, 계약을 했는데, 등록이 안 돼.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음식점을 하려고 계약을 딱 체결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했어. 그랬는데, 신고가 안 돼. 영업신고가 안 돼. 그래서 제일 큰 사고가 나는 게 거기거든요. 그래서 검단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런 이야기. 주택이에요. 상가주택 1층인데, 자리예요. 그러니까는 임차인이 왔어. 저 자리 찍어갖고 임대차 계약 좀 체결해달라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딱 체결했어요. 그러니까는 체결하고 영업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 다 하죠. 그죠? 인테리어 공사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인테리어 공사 시설 다 갖추고 우리가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를 했더니 그 건물은 영업신고가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임차인이 인테리어 모든 비용을 누구한테? 중개업자 당신한테 다 물어내라고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왜? 확인 설명을 안 해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영업을 위한 시설 기준을 확인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음식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허가가 신고가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걸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시설 기준은, 자, 여기서 공실에다가 중개업을 하든지 음식점을 하려면은요, 시설 기준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그건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은. 그건 중개계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시설 기준은. 그래서, 요럴 때는 시설 기준은 중요한 게 절대 아니야. 학원을 할 때, 학원이 얼마나 넓어야 돼,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시설 기준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임차인이 자기가 시설을 해야 되죠. 그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게 아까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그대로 임차인한테 지금 양수인이죠. 양수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거죠. 그대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수인이 영업허가 신고 등록이 필요해야 하나요? 이때는요? 필요 없죠. 이 사람의 영업신고증이 그대로 넘어오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는 위에는 영업허가 신고 등록이 필요한 거고 여기는요 이미 되어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이런 구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확인할 게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업종이 임차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이 등록업종인지 신고업종인지 허가업종인지 아니면 이런 게 필요 없는 자유업종인지 이것을 구별을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처럼 중개사고가 안 나는 업종은 뭐겠어요? 요게 없는 거예요, 요거. 그죠? 자, 요 이야기는 누가 개입을 해요? 행정관청이 개입을 하죠. 이건 개입을 안 하거든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바로 초등학교 옆에 건물이 하나 있어. 거기다가 내가 성인용품점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존에 하시던 분.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 내가 성인용품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자, 그건 뭐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성인용품점이 이 업종 중에 어떤 업종인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요 중에서. 여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행정관청이 관여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번에 모 지방에서 학교 주변에 있는 성인용품 판매점을 집중 단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법규는 뭐냐면 풍속 영업에 관한 법률로 단속을 한 거야. 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법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개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상업적에서 제일 좋은 게 사무실이거든요. 사무실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될까요? 사무실은 자유업종이죠. 자, 자유업종은 계단이 있느냐, 정화조가 부족하냐, 주차장이 있느냐, 이런 걸 안 따진다는 거예요. 왜? 행정관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그러니까 시설 규제를 못 갖췄냐, 갖췄냐 확인을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요거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임차인이 오는 업종이 영업허가 신고 등록을 하는 업종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 보면 공실일 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데 내가 요것을 인수를 해서 그 업종을 폐업을 하고 내가 신규 업종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부분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요것은 신규 업종이다 이런 이야기고, 이거는요 기존에 있는 업종을 내가 인수를 해서 그대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은 승계 다 이런 규정이죠. 그러면은 딱 쉽게 말해서 딱 구별해 볼게요. 이렇게 구별하니까, 자, 시설 기준은 어느 데만 필요하겠어요? 시설 기준은 여기만 필요하죠. 시설 기준 확인하는 거. 왜? 신규는 다 누가 해야 되니까, 임차인 지가 법규에 맞도록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신규 창업에 업종별 시설 기준 적합성 여부는 불문하는 거예요.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임차인 책임입니다. 근데 승계 창업은 자, 이 사람이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었겠죠? 대부분이 뭐예요?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고시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은 시설 기준에 아주 적합하게 만들어졌겠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걸 그대로 승계 취득해갖고 내가 그대로 노래 연습장하고 고시원을 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이 시설 기준의 법규의 적합성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요. 승계 취득일 때는. 그래서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줘야 된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많은 상가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모르죠. 그죠? 요건 법령 시행 규칙에 나와 있는 거예요. 법령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외워요? 못 외워.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요거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특약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설 기준 적합성 여부에 대해서는 누가? 승계, 양수인이 다 이를 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특약에. 그러면은 나중에 이 양수인이 시설 기준이 부적합해서 관리감독관청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중개업자한테 와갖고 당신이 확인 설명 안 해줘가지고 문제 생겼다. 그거 당신이 다 이제 처리해줘. 이렇게 나오죠. 근데 특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설 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중개업자가 책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 하나를 갖다가 잘 만드는 게 최고의 기법이에요. 자, 이런 걸 만들려면 그래서 이 임차인을 기준으로 종류별 따라서 무엇을 확인해야 될지를 이걸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더워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